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일 가보 9번째 기사 1431년 명선덕 6년 평안도와 황해도에 나누어 배정한 염초의 제주를 전국 각도에 나누어 정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평안도와 황해도에 나누어 배정한 염초의 원수가 너무 많아서 제조하기가 쉽지 아니하오니 지금 다시 마감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앞서 매년 춘추 양등의 약을 합한 수량이 총 3,000건인데 지금 만약 반을 감하면 1년에 1,500건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정하면 전에는 평안도 2,500건이었는데 지금 270건으로 정하고 황해도는 1,500건인데 지금 270건으로 정하며 강원도는 940건인데 지금 360건으로 정하여 공안 상납에 실어두고 그 나머지 부족 700건은 유후사에서 충청 경상 전라도에 매년 군기 가문을 정해 보내어 육지에 깊고 먼 고을에 나아가서 제조하여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3일 을미 첫번째 기사 큰비가 오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3일 을미 두번째 기사 유성의 변화를 살피지 않은 서운관 관리에게 장 60대를 치다 정사를 보았다. 조하대원 김종수가 아뢰기를 서운관이 날이 흐리고 구름이 있는 것만 보고 유성의 변하는 것은 살피지 아니하오니 청하건대 장 60대를 치소서 하니 윤하고 인하여 예조판서 신상에게 이르기를 서운관은 직책이 천후를 맡았으므로 하늘의 변동을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들이 마음을 써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비록 천변이 있어도 잠시 동안은 깨달하지 않고서 유성 햄놀이 해기골이 따위 같은 것은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아뢰고 만약 그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변이면 개하지 아니하니 좌경의 예에 의하여 천우를 맡은 관리는 일경마다 몇 사람을 정하여 천문을 살피게 하여 각각 그 소견대로 성문 열기를 기다려 아뢰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신상이 대답하기를 중국에서는 내사천의 관을 설치하여 황제가 매일 바라보고 살피기 때문에 천기를 맡은 사람이 근신하여서 보고 살피니 바라오건대 중국과 같은 내사천의 벼슬을 설치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을 고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다시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3일 을미 세번째 기사 함길도 도사 안복초와 전라도 도사 문서가 사조안이 인견하다. 이르기를 전라도는 해마다 연달아 풍년이 들어 타도에서 유리하는 인민이 모두 가서 얻어먹으니 그대가 가거든 잘 무율하여 모이게 하라 하고 복초에게 이르기를 함길도는 근년에 신령하여 백성의 생활이 가긍하였다. 그러나 그 지방의 소산인 토표와 해청은 모두 진언하는 물건이므로 패할 수 없는 것이다. 민간을 소란하게 하지 말고 잡아 얻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3일 을미 네번째 기사 박서생의 건의에 따라 수차를 만들어 시험하게 하다. 공조참이 박서생이 말씀을 올리기를 지난번에 일본에 사명을 받들고 가서 물레방아를 보고 그것이 인력이 없어도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좋아하여 학생 김신으로 하여금 관계차를 가서 살펴보게 하였더니 역시 인력이 없이 스스로 물을 푸게 되므로 돌아가는 날에 그 모형을 만들어 올려서 전하의 근본을 힘쓰고 민생을 후하게 하옵시는 정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더니 곧 공인에게 명을 내려 제조해 시험하게 하시니 그 관계하기 쉬움이 중국의 수차보다 우수하옵니다. 그러나 대체는 서로 같아도 그 세밀한 제도는 다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무겁고 연하지 못하여 돌아가기가 어려우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공인이 김신의 말을 살피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를 짜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이 급급히 이것을 설치하려는 것은 인력의 노고가 없이 스스로 능히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이오며 이제 공인들이 만든 것은 체제가 다 잘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람이 밟아서 물을 올리게 하였으므로 바퀴는 크고 판은 두터운 데다가 몸이 무거워서 스스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밟아서 올리는 것은 외국에서도 하지 않는 바이온데 신이 다만 스스로 돌아가는 수차로 인하여 억측으로 편리한 점을 헤아려 아울려 아래옵니다.
근래에 듣건대 외방의 감사가 차사원을 정하여 만들어 설치하게 하였더니 차사원이 또한 서울 안에서 만들어 설치하던 법을 본받아서 스스로 돌아가는 것을 숭상하지 아니하고 모두 밟아서 올리는 것을 설치한 까닭으로 백성들의 인력의 허비를 됨을 보고 나쁘게 생각하옵니다. 그런즉 설치하기를 비록 부지런히 할지라도 무슨 이익이 있사오리까? 이 수차를 쓰는 데는 두 계단이 있으니 흐르는 냇물에는 스스로 돌아서 퍼서 올리는 것이고 갇힌 물에는 밟아서 올려 쏟아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밟아 올리는 수차는 비록 인력은 소비되나 한계를 만나면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튼튼히 하고 치밀하게 하여 모두 지금 만든 것과 같이 쉽게 허물어지는데 이르지 않게 함이 가합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수차는 한결같이 경편함을 위주로 하고 두텁고 무거운 것을 숭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접 백성을 가르치는 일은 어려운 것을 보이지 말고 쉬운 것을 보인 뒤에야 백성들이 모두 즐거워하여 본받을 것입니다. 지금 만드는 수차는 만들기가 곤란하고 규모가 튼튼하고 치밀하나 일본의 수차와 같이 간략하고 질박하여 쉽게 만들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모두 말하기를 농촌의 세민으로서는 능히 만들지 못할 것이다. 고함으로 이를 만드는 이는 깎고 새기기에 정교하기를 숭상하지 말고 나무를 베어 바퀴를 만들고 판을 읽어 통을 달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지방에서 일찍이 내를 쌓아 물을 대는 어려움을 보았는데 수령이 대대로 엄니를 보내어 각각 농민들을 거느리고 부역에 나가 내를 막아 쌌되 큰 것은 반드시 수백 명의 인력을 쓰고 중간 것은 수십 명을 쓰며 작은 것은 10명을 써서 여러 날 만에야 이룩되는데 혹 물이 닥쳐서 터지고 무너지면 또 그와 같이 하니 그 인력의 노고가 진시로 많습니다. 지금 이 수차는 비록 한 사람의 힘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스스로 돌아가는 수차를 한번 만들어 설치하면 인력을 쓰지 아니하여도 밤낮으로 제대로 물을 풀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술법은 4가지가 있사온데 밖의 장단과 대수를 알맞게 함이 그 한 가지요. 물을 푸는 판자의 장단과 나비의 두께를 모두 알맞게 함이 그 2가지이며 물 푸는 통의 대수와 간격의 드물고 촘촘함을 모두 알맞게 하는 것이 3가지이며 느리게 흐리는 물을 급류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4가지입니다. 언덕이 높고 물이 깊으면 바퀴를 마땅히 길게 하이하고 언덕이 낮고 물이 얕으면 바퀴를 마땅히 짧게 하이하며 크고 작은 것은 물의 힘이 세고 약한 것을 보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냇물의 흐름이 조금 급하고 깊으면 판자의 두께를 4, 5푼으로 하되 조금 짧고 좁은 것이 마땅하면 냇물의 흐름이 급하고 깊으면 판자의 두께는 7, 8푼으로 하되 길고 넓어야 하는데 냇물의 흐름이 크게 급하고 깊으면 판자의 두께는 한치로 하고 또 길이와 나비를 더하여 마땅합니다. 물을 푸는 통이 많으면 너무 무거워서 돌아가기가 어렵고 적으면 너무 드물어서 푸기가 어려우며 그 대소와 넓고 좁은 것도 이와 같으니 마땅히 물의 느림과 급한 것을 살펴서 드물고 촘촘함이 정도에 맞고 크고 작은 것이 알맞아서 지금 만드는 것과 같이 잘못됨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릇 이 여러가지 방법은 다만 그 자리에 가서 물의 세고 약함을 보아서 재량해 만들 것이요 억척으로 하여 미리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아가는 수차는 느리게 흐르는 물에 진실로 설치할 수 없으나 일본 사람은 내를 쌓아 도랑을 통하게 하여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느리게 흐르는 물에 조금 막고 쌓아서 한 작은 도량을 통하여 설치하면 가히 급류가 되어 스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사명을 받은 자도 그 술법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만들어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농사를 중히 여기시는 지극한 뜻에 어그러짐이 있기 때문에 우러러 소회를 진술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로써 여러도에 하유하시옵고 인하여 김신에게 명하여 한편으로 고치고 바로잡아 쉬운 것을 보여 여러 만드는 자로 하여금 법을 취하게 하신다면 수차가 거의 바르게 되어 관계의 이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박서생은 직책이 공조를 맡았으니 김신과 같이 본조의 장인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여 시험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3일 을미 5번째 기사. 형조에서 이승평의 비리를 아뢰기를 전지 옥구현사 이승평은 군간 각 사람
들에게 미도, 면포 등을 불법으로 거두기를 총계하며 면포 296빌, 정포 47빌, 쌀 83서, 콩 구석 6두인데 이것으로 군령을 지었으며 또 기와 굽는 중들을 공개하고자 하여 시식이라고 이끌고는 민호에서 쌀 5석을 거두었습니다. 또 소금을 진군들에게 주었고 240여 속을 거두어 그 물을 얻는 데 썼으며 또 청을 민간에게 화매하여 쌀 9석을 거두었습니다. 또 진상을 위한 것이라고 칭탁하고는 농사딸의 군관들을 모아 사냥했고 또 촌민들로 하여금 양식을 가지고 와서 둔전을 갈게 하였으며 광기를 불러둔 것과 기타 불의한 일은 낱낱이 들기 어려우니 마땅히 법률에 비추어 주의를 더할 것이오나 일이 사전에 있었으므로 추론하지 못하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4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왕세자에게 여러 궁중의 의식을 아뢰다. 예조에서 왕세자가 정지에 군관 및 군신들의 조화를 받는 의식과 사보와 빈격이 상견하는 의식, 서연에 진강하는 의식을 아뢰다. 정지의 군관의 조화를 받는 의식은 하루 전에 유사가 왕세자의 자리를 정전에 설치하되 동서에 서양으로 하고 군관의 약차는 국문 밖에 설치한다. 꼭 군관의 자리를 전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여 모두 겹주로 북향으로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전의의 자리는 서계의 남쪽에 설치하고 찬자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서 하되 모두 동향으로 하여 북쪽이 윗자리가 되게 한다. 군관의 문밖 자리를 설치하되 문관은 길 동쪽으로 무관은 길 서쪽으로 겹줄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윗자리가 되게 한다. 그날이 되면 이 귀사가 소속들로 하여금 문에 모이게 하되 의장을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베풀게 한다. 군관이 시각이 되면 국문 밖에 모여서 모두 자리에 나아가 각각 공복을 입고 좌중호가 중음을 찬하여 청하면 근장은 한문 밖에 나아가 진열하고 모두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각 기구와 복색을 갖추고 함께 한문에 나아가 맞이한다. 전이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군관은 함께 문외 위에 나아가며 오포미아는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좌중호가 외판을 아래면 왕세자가 공복을 입고 나오는데 좌우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여 앉으면 군관 사품 이상이 차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이가 제배하라 하면 찬자가 전찬한다. 자리에 있던 군관들이 모두 몸을 굽혀 제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우두머리 한 사람이 서계로 올라 왕세자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양하여 꿇어 앉고 찬자가 꿇어 앉아라 창하면 군관들이 모두 꿇어 앉는다. 우두머리 되는 이가 하례를 올리기를 아무 벼슬 아무 등은 이제 봄철이 돌아오며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는 시기를 당하와 동지에는 음률이 황종에 해당하며 시기는 동지가 되었사와 라고 한다. 공술이 생각하옵건대 왕세자께서는 시기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같이 하옵소서 한다. 하례를 마치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찬자가 부복 흥 평신이라 창하면 군관들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우두머리가 되는 자는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전이가 제배하라 한다. 찬자가 전찬하면 군관들이 모두 몸을 굽혀 제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자중호가 앞으로 나아가 영지를 받고 내려와 군관의 서북쪽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서서 영지가 있다 한다. 찬자가 꿇어 앉으라 창하면 군관들이 모두 꿇어 앉는다. 좌중호가 영지를 전하기를 이제 봄철을 맞이하여 동지에는 동지를 맞이하는 경사라고 한다. 아름다운 경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 전하기를 마치고 나서는 시위로 돌아온다. 찬자가 부복 흥 제배 흥 병신이라 창하면 자리에 있는 군관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제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군관이 차례로 나가면 좌중호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예식이 끝났다고 아뢰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들어간다. 시위하는 의식은 올 때의 의식과 같다 하고 1. 정지의 군관의 하례를 받는 의식은 하루 전에 유사가 왕세자의 자리를 정전에 설치하되 동서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군관의 자리는 전상에 설치하되 문관 이품 이상은 남쪽에 있게 하고 종실 및 무관 이품 이상은 북쪽에 있게 하며 관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동양으로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전에 오르지 아니하는 자의 자리는 전쟁에 설치하되 문관삼품 이하는 동쪽에 있게 하고 종실 및 무관삼품 이하는 서쪽에 있게 하며 관덕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으로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종실은 품덕마다 반두를 따로 하여 자리를 설치하고 대구는 특별히 정일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복리랑이 문 밖에 자리를 동궁의 문 밖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며 관덕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웃자리가 되게 한다. 그날이 되면 왕세자가 조화를 마치고 환궁한다. 이귀사가 소속들을 문에 모이게 하고 의장을 베푼다. 종실 및 문무 군관들이 시각이 되면 각각 공복을 입고 궁의 문외 위에 모인다. 좌중호가 중음을 찬하여 청하면 근장이 한 문 밖에 나아가 진열하고 여러 시위하는 관원은 각각 기구와 복색을 갖추고 함께 합에 나아가 맞이한다. 장의가 찬자를 거느리고 들어가서 서계 아래에 나아가고 복리랑은 군관으로서 전에 오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좌중호가 외판을 쏴내면 왕세자가 공복을 입고 나온다.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자리에 나아가서 향하여 앉으면 장의가 올라가서 서계 위에 나아가 동향하여 쓰고 찬자 두 사람은 그대로 계단 아래에 쓴다. 복리랑이 종실 및 문무 이품 이상을 인도하여 문에 들어가면 좌중호가 왕세자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청하기를 자께서는 일어나서 부복하셨다가 일어나소서 하고는 시위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자리 앞에 쓰면 종실 및 문무 이품 이상이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 선다. 장의가 제비하라 창하면 찬자가 전찬한다. 상하의 공간이 모두 머리를 조아려 제비하면 왕세자는 머리를 굽혀 2번 담례한다. 공간의 우두머리 되는 한 사람이 왕세자 앞으로 나아가 동양하여 서서 하리하기를 아무뱃을 아무등은 이제 봄철이 돌아오며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는 시기를 당하와 동지에는 업률이 황종에 해당하며 시기는 동지가 되었사와 라고 한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왕세자 저하께서는 시기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같이 하소서 한다. 하례를 마치면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장의가 제비하라 창하면 찬자가 전찬한다. 상하 공간이 모두 제비하고 왕세자는 담례로 2번 절한다. 좌중호가 앞으로 나아가 영지를 받고 물러와 영지를 전하기를 이제 봄철을 맞이하는 경사를 동지는 동지를 맞이하는 경사라고 한다. 같이 하고자 한다. 전하기를 마치면 시위로 돌아온다. 장의가 제비하고 창하면 찬자가 전찬한다. 상하 공간이 모두 제비하고 왕세자는 담례로 2번 절한다. 종실 및 문무 이품 이상이 내려와 문을 나가면 좌중호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창하기를 저하께서는 자리에 오르소서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온다. 왕세자가 자리에 오르고 3품 이상 이하는 그대로 전정에 선다. 좌중호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 예식이 끝나다가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시위로 돌아오면 왕세자는 자리에서 내려 들어간다. 시위는 올 때 의식과 같다. 복리랑은 3품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 1. 사부와 빈객이 상견하는 의식은 기일에 앞서 유사가 왕세자의 자리를 정전에 설치하되 동서에 서양으로 설치하고 사부의 자리는 서서에 설치한다. 이사와 빈객의 자리는 사부의 남쪽에 조금 물러서 설치하되 모두 동양하여 북쪽이 윗자리가 되게 한다. 또 사부와 이사, 빈객의 자리는 궁문 밖에 설치한다. 그날이 되면 밝을 무렵에 이귀사가 소속들로 하여금 정의를 설치하게 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궁의 문 밖 자리에 이르고 공복을 갖춘다. 좌중호가 중음을 찬하여 청하면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정전의 문 서쪽에 조금 뒤로 물러나서되 모두 동양하에 선다. 좌중호가 외판을 아래면 모든 시위하는 관원이 각각 기구와 복색을 갖추고 함께 한문에 나아가 맞이한다. 왕세자가 홍보를 입고 나오고 좌우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이식과 같이 한다. 왕세자가 동계 아래로 내려와 서양하에 쓰고 만약 이사와 빈객이 특별히 배울 적이면 왕세자는 계단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자리 앞에 서서 기다린다.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들어가서 서계 아래로 나아간다. 왕세자가 동계로 올라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에 쓰고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서계로 올라 자리에 나아가서 동양하에 쓴다. 왕세자가 머리를 조아래 2번 절하면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머리를 조아래 2번 담례한다.
만약 이사와 빈객이 특별히 배울 적이면 이사와 빈객이 먼저 절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내려간다. 왕세자가 내려와 동계 아래에 쓰고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문을 나간다. 좌중우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 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래면 왕세자가 들어간다. 좌우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다 하고 1. 서연 진강 의식은 매일 맑은 이른 새벽에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서당에 이르고 보덕 이하는 풍계에 따라 예를 행하되 원전과 같이 한다. 유사가 왕세자의 자리를 정전에 설치하되 동서에 서양으로 하고 사부의 자리는 서서에 설치하며 이사와 빈객의 자리는 사부의 자리 남쪽에 조금 물러서 설치하되 모두 동양하여 북쪽이 윗자리가 되게 한다. 보덕 이하의 자리는 앞 기둥 사이에 설치하되 북향하여 동쪽이 윗자리가 되게 한다. 왕세자가 자리에 나오면 보덕 이하는 뜰에 들어와서 동쪽에 있고 이위 이하는 서쪽에 있되 모두 겹줄로 북향하고 상대로 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재배하고 나서 시위하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정전의 문 서쪽에 조금 물러나서 쓰되 모두 동양한다. 왕세자는 동계 아래 내려와 서양하여 쓰고 만약 이사와 빈객이 진강할 때면 왕세자는 계단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자리 앞에 서서 기다린다.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들어와서 서계 아래에 나아간다. 왕세자는 동계로 올라 자리 앞에 나아가서 서양하여 쓰고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서계로 올라 자리 앞에 나아가서 동양하여 쓴다. 왕세자가 머리를 조아려 2번 절하면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머리를 조아려 2번 답례한다. 만약 이사와 빈객이 진강할 때라면 이사와 빈객이 먼저 절한다. 자리에 나아가면 보덕 이하가 함께 자리에 오른다. 왕세자가 먼저 전일에 배운 것을 강하면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진강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강을 마치면 보덕 이하가 돌아와서 시위한다.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이 내려오면 왕세자는 동계 아래로 내려온다. 사부 및 이사와 빈객은 문을 나오고 왕세자는 들어간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정지는 설과 동지이며 동서는 정침의 동쪽에 있는 설을 말한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5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6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6일 무술 두 번째 기사 경해로 아래에 나아가다. 그동안의 종친들이 관역에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7일 기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8일 경차 첫 번째 기사 해무리하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8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8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종묘와 양전에 천신할 배, 밤, 대추, 은행, 능금류 예법에 관해 논의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종묘와 양전에 천신할 배, 밤, 대추, 은행, 능금 같은 것은 종류는 벌레가 먹을까 염려되므로 쪼개고 깎아서 올리고자 하니 그것을 상징서로 하여금 옛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의정 맹사성과 찬성 허조 등은 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우나 쪼개고 깎아서 온전치 못한 과실을 올리는 것은 옛글에 없는 바이며 또한 설만에 가까우니 다시 정하게 고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였고 판서 정초는 제사 예과에 변을 채웠으되 율향이 있다 하였은즉 밤은 그 속만 취하는 것은 법에 있는 듯하오나 배, 대추, 능금 같은 것은 예전에 쪼개고 깎아서 쓰는 글이 없으니 온전한 실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예조와 문수준과 광효준의 전지기 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은행, 배, 대추, 밤, 녹리, 능금 등의 물건은 천진할 때 쪼개 살펴보고 10분의 8, 9분의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이면 정하게 골라서 올리고 만약 3, 4분의 벌레가 먹은 것은 다시 고르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9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9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강원도 유이민 중에 고향에 돌아온 호의에 대해서 전세를 감면하고 부율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강원도의 인민들은 경지가 척박함으로 인하여 신롱하여 유리하는 데 이르렀사오니 사울 이후에 본 고향에
돌아온 각호에 대해서는 청건대 금년 전세를 감면하여 그 생활을 고율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2원 세종 13년 6월 9일 신축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원매동의 추구과 관련하여 향주 의금부 관리들의 추구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평안도 감사 평양의 주회수 권매동을 추구하여 사실을 밝히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고문을 행하여 인명을 많이 상하게 하고는 문득 공초를 취하여 그 죄를 얽어 만들어서 형조에 이관하였는데 형조에서 다시 추국해 밝히지 아니하고 의정부에 보고함으로 의정부에서도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문득 형조에 입문하였으니 청하건대 형조와 의정부의 관리들을 추구하옵소서 하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1일 개묘 첫번째 기사 일본 좌무이가 보낸 상부관인을 전상에서 인견하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1일 개묘 두번째 기사 권진 등이 전일 형조 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다시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의금부 제조 권진 판서 신상 참판 심도원 위관 대제학 하연 좌등 김종서 등이 아뢰기를 전일의 형조와 의정부 관리들에게 죄를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사온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이는 곧 인명의 중한 일인데 만약 그 죄를 추구해 밝히지 아니하면 뒤에 징계하는 바가 없을 것이니 그만둘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사유를 거쳤는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추구하리오 하였다. 권진 등이 또 아뢰기를 전에 내린 사유는 대사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추구하여 범한 바가 도죄에 그친다면 논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오나 만약 유죄에 이르면 진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일찍이 가둔 관리들의 범한 바가 사유 이전에 있었던 것이니 오히려 국문하였는데 이 의정부와 형조만이 이런 같은데도 죄를 면한다면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니 윤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조내 등은 몸소 추국하면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즐겨 아니하여 인명을 상하게 했었고 또 한 사람을 그릇 죽음에 들게 하였으므로 추액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의정부와 형조는 다만 이미 결정된 문헌에 의하여 그릇된 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뿐이니 그 죄가 진실로 같지 아니하다 하였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1일 개묘 세번째 기사 김익생 유맹문 최혜산 황보인 복녀 원창명 김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익생을 우군 총재로 유맹문을 중군 총재로 최혜산을 좌군 동지 총재로 황보인을 형조 참의로 복녀를 이조 참의로 원창명을 첨지동령 부사로 김흡을 우군 첨총재로 삼았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1일 개묘 네번째 기사 병주로 하여금 마술을 놓아 먹일 수 있는 곳을 조사하게 하다. 사복시 제조가 아뢰기를 본시는 마술을 먹여 기르는 것을 전장하였사오나 각도의 섬과 곳을 두루 알 수 없어 문안에 등서하지 아니한 것은 미편하오니 청하옵건대 병주로 하여금 각도에 입문하여 빈섬과 곳으로 하여금 사마가 입장하는 곳을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고 다시 위관을 임명하여 보내어 그 도의 감목관과 같이 수로의 원군과 수초의 다소와 목양의 현부를 살펴 말을 놓아 먹일 수 있는 것이 얼마이며 소화를 놓아 먹일 수 있는 것이 얼마인가를 나누어 갖추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본시에서 다시 마감하여 문부를 만들고 하나는 병주에 두고 하나는 본시에 두고 하나는 각도에 두어서 뒤에 상고하는 빈글을 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두번째 기사 상서시와 사선서의 폭평을 지신사와 이조당상이 논의하여 행하게 하다.
이조에서 전제하기를 이 앞서 상서시와 사선서를 관원에게 지신사 단독으로 포표을 행하고 이조의 계본을 올려보낸 것은 매우 미편하였다. 지금부터는 지신사가 이조 당상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세번째 기사 감사 및 절제사 첫제사 수령관 등의 채차를 농한기에 하게 하다. 이조의 전제하기를 이 먼저 각도의 감사 및 절제사 첫제사 수령관 등은 고만이면 농시를 막론하고 갈리게 되므로 전송하고 맞이하는데 폐가 있었으니 지금부터는 각 고을의 수령의 예의에 의하여 농한기를 기다려서 채차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네번째 기사 형조에서 휼형 교지의 유실 방지책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지금 휼형 교지를 내려 반포하시고 이미 주자수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중예에 반포하셨사오나 지본이 찢겨지거나 유칠 때가 두렵사오니 청하건대 경중에서 형벌을 쓰는 각사와 예방의 각관으로 하여금 방에 그 원본을 걸어두고 해유할 때에 전해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올량합 손다가 토피를 잡아 올리다. 2마리를 잡아 올렸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2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권매동의 추국과 관련하여 조내 조종생 김여회 박천루 박경무 등을 벌하다.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평양의 죄수 권매동의 일은 당초에 고장하는 이가 없었고 또 옳은 작물도 없었는데 지나친 형벌로 고문하여 인명을 해함이 많았으니 박천무, 이선, 최심 등은 유리장 100대에 유 3천리에 해당하였고 김여회는 장 90대에 도 2년 반, 주소는 장 70에 박경무는 장 80에 도 2년, 조내는 장 60에 도 1년, 조종생은 장 70에 도 1년 반에 해당되옵니다. 그러나 뇌종생 경무, 여회, 소 등은 이미 사유를 거쳤으니 예로 원면에 해당되오나 천모와 여회에게는 매장은 심량중을 출징하옵소서 하니 아랜대로 따르도록 명하되 다만 뇌종생, 여회, 경무 등은 모두 직첩을 거두고 삼은 고성으로, 소는 광량으로, 천모는 해진으로 유배하게 하였다. 원면은 죄를 면합니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첫번째 기사 달무리하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세번째 기사 신계 등이 권매동의 추국과 관련하여 형조 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청하다. 대산 신계 등이 상소하기를 국맥의 배양은 백성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고 백성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것은 형벌을 삼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허물 없이 억울하게 죽어도 오히려 화기를 상하게 할 것이온데 지금 평양도 평양의 백성은 강도로 거짓 모함하여 질곡에 얽매였고 거듭 채찍으로 쳤어 마침내 목숨을 잃은 자가 10인에 이르렀으니 어찌 화한 기운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원기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조에서는 억울한 옥사와 중한 죄를 허리멍텅하게 살피지 아니했고 의정부에서는 형조의 결안만 인준하는 데 그쳐 다시 마감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전하의 이룰 같은 발것심이 아니었다면 생존하고 있는 오명은 장차 원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이르르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오며 성조에서도 형벌과 옥사는 억울하고 외람됨이 없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도록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와 감사는 이미 죄책을 받았으나 오직 형조와 의정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자리에 있으면 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형조, 판서, 정흠지, 참판, 박규, 참의, 이숙지, 정랑, 민신, 박근, 좌랑, 이인손, 정함, 이종번, 의정부, 의정, 맹사성, 찬성, 허조, 참찬, 오승, 이명균, 사인, 윤형, 조서강 등을 특히 꾸짖고
편척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이어 후일을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전에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추획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존의 조종생 등은 항상 평양에 있으면서 몸소 친히 추획하고도 자세히 살피기를 더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정부와 형제는 마음을 써서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나 죄수가 자복하여 공초하였고 문화는 이미 이룩되었으며 작물도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들이 거짓 자복한 것을 알 것인가. 본시 허물이었거늘 하물며 사전의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죄를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지평 이 사증이 아뢰기를 허물 없이 그릇된 형벌로서 죽은 자가 9인이고 겨우 목숨을 보존한 자가 5인인즉 의정부와 형조에 있는 자가 바르게 성찰할 때를 당하여 옥사를 살피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사지에 두었는데 이를 두고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만약 사전의 일이라 하여 도장제를 더하지 않는다면 뇌와 종생의 예에 따라 직첩을 거둠이 마땅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와 형조는 전후 감사의 죄와는 크게 서로 같지 아니하다. 감사는 친히 스스로 추국하여 눈앞에서 구인의 죽음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아니했고 마음을 써서 정밀하게 살피기를 즐겨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러나 사전의 이름으로 직천만 거두었는데 의정부와 형조에 이르러서는 본도에 결정한 문안에 의하여 그릇된 것을 그대로 받아 시행한 것뿐인데 어찌 이들이 억울한 옥사인 것을 알았으랴. 나는 윤하여 좋지 않겠다 하였다. 이 사정이 또 아뢰기를 의정부와 형조에서 전일 여는 군기고에 방화한 죄인을 추획할 점에도 또한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사형에 이르게 하였는데 성상께서 밝게 살피시어 무죄함을 밝혀 석방하셨으니 의정부와 형조에서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정밀하게 살펴서 그 허물을 면하기를 생각해야 마땅하거늘 지금도 이와 같으니 청하건대 죄책을 더하옵소서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영흥의 사건을 거듭 판결한 죄는 의정부와 형조가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형조만을 꾸짖고 의정부는 도로 벼슬에 나아가기를 명하였다. 또 이래는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미 시행한 것이 있는데 만약 아직 시행하기 이전이라면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걸음을 알고 개정하였더라도 율의 죄책이 없으니 죄를 가하지 않는 것은 마땅하였다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네번째 기사 김고 등이 의정부와 형조를 직무 소홀 등의 이유로 추구할 것을 상수하다. 형벌은 나라의 중대한 일입니다.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고 끊어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죄가 있는 자가 비록 사형에 이르렀더라도 반드시 3번 복주한 뒤에야 결단하는 것은 공경하고 조심하는 뜻을 보이는 소위입니다. 지금 존의 조종생 등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평양에 갇힌 사람 권매동 등을 추구할 때에 아동들의 실없는 말을 가지고 협박 취조하여 그릇 혹독한 형벌을 행했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렀으니 그 나라의 형벌을 막고 국가의 기축을 잡은 자는 마땅히 생각을 움직여서 살피기를 더해야 할 것이온데 의정부와 형조에서는 실정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한갓 문안에 의하여 성총에 상달하였습니다. 허물 없는 것을 자세히 묻고 살피지 아니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차 허물 없는 사람을 죽을 곳에 빠뜨리게 하였으니 그 어질지 못하고 밟지 못함이 심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유사에 내려 의정부와 형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패한 죄를 추구해 밝히기를 명하옵소서 하니 상교가 헌사에 답한 말과 같다. 우헌납 이 의흡이 아뢰기를 어린 아이들의 실없는 말을 가지고 협박해 취조하여 지나치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인명을 상하게 하였으니 비록 한 사람이 죄 없이 죽었을지라도 또한 놀라고 두려워할 일인데 하물며 죄 없이 목숨을 잃은 자가 9인이나 되었는데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불가합니다. 청하건대 유사에 내려 추액하옵소서 하니 상교가 전과 같았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5번째 기사 평양부 영흥부의 지나친 형벌로 죽은 자들에게 쌀콩을 내리고 3년간 복호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평양부에서 지나친 형벌로 죽게 한 한원길, 김건애, 김규련, 신막송, 최은, 김원부, 심의이,
김진, 홍상납 및 영흥부에서 지나친 형부로 죽게 한 내은달 등에게 각각 쌀콩 아울러 4석을 내려주고 3년 동안 복호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6번째 기사 전라도 처치사가 청량간 59매를 올리다. 장도, 저리도, 덕구도 등에서 얻은 청량간 59매를 올림으로 죽은 사람 6명에게 각각 쌀콩 아울러 4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7번째 기사 경회로에 나아가다. 그동안의 종친들이 관역에 활 쏘는 것을 구경하고 차등이 있게 물품을 하사했다. 꼭 군사들로 하여금 인형을 희롱하여 매질을 익히게 하였다. 이런 것도 있어.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8번째 기사 의주에 수재가 나다. 의주에서 큰 비가 사흘 동안 내려 의순관이 물이 불어 들어와서 유실된 인가가 3호이고 익산 사람이 6명, 소가 9마리이며 전기가 많이 손실되었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3일 을사 9번째 기사 사초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의 처벌에 관해 논의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근래에 사초를 바치지 아니한 자가 몇 사람이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니 김종서가 대답하기를 태종실록을 수찬할 때 바치지 아니한 자는 배중륜, 김한로, 이성상, 박승명입니다. 법으로는 마땅히 징은 20냥중과 자손은 금고하여야 되는데 성명과 승상은 공신인 까닭으로 자손에 대한 벌은 면하고 중륜과 한로에게는 자손은 금고하고 다만 징은은 면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앞서 벌을 받은 자는 몇 사람인가 하니 종수가 아뢰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로의 아들 경제가 쓰고자 하는데 어떤가? 경제를 쓰고자 하는데 어떤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한로가 일찍이 불충을 범하였고 또한 사초를 잃었으니 어찌 법에 의가야 하지 아니하고 만세의 떳떳한 법전을 폐하우리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한로가 비록 불충하다고 일어나 그 실질은 애매하였다. 한로의 마음은 오직 양령이 딸을 사랑하지 않음을 두려워한 때문이다 하였다. 징은은 벌금이고 금고는 벼슬에 쓰지 아니합니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4일 병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4일 병호 두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4일 병호 세번째 기사 길 가는 사람의 괴를 쏘아 죽인 양령의 간호를 벌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양령대군 이제의 간호가 길 가는 사람의 큰 괴를 쏘아 죽여 싸우니 유리장 100에 도 3년의 자자에 해당하옵니다. 아니 명한 아랜대로 하되 다만 자자는 하지 말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4일 병호 네번째 기사 허조가 말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에 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지신사 안승선이 아뢰기를 전일에 찬성 허조가 신에게 이르기를 지금 국가는 태평한 날이 오래되어서 사방에 근심이 없고 예악의 성함과 교화의 다스림이 예전에 양보할 것이 없으나 간혹 말할 만한 것은 근래의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의심여기는 풍습이 많이 있으니 이것이 심히 놀랍고 해괴한 일이다. 어리석은 신이 태종대왕의 특별하신 대우와 성상의恩총을 입었으나 보답하기를 도모할 바가 없어 항상 한결같이 충성할 마음만 품고 있는데 신이 금년에 60이 넘어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찌 숨겨두고 진술하지 않는 일이 있으리야. 성상께서는 신진들의 광언을 믿으시고 문득 부민이 수령을 고수하는 법을 세워 육전에 실기를 명하셨으니 노신은 생각하기를 전조로부터 500년을 내려오면서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습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고 혹 전임 수령이 전에 있던 고을을 지나면 향리가 감복을 갖추어 전송하고 맞이하여 그 풍속의 후함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시임 수령이 조그마한 혐의가 있어도 도리어 고소를 더하여 그 허물을 더 주고
심한 자는 그들의 수령을 욕하니 이와 같은 풍속은 아마도 조장할 수 없는 일이거늘 성상께서 소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다른 날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허조의 말은 옳도다. 부민들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다만 소송한 일만 판결하고 거듭 판결한 수령의 죄는 논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부민들이 고소한 것을 혐의하여 죄 주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법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판결하겠습니까? 오결로 인하여 다투는 송사가 날마다 번거로움이 더욱 심할 것이오니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도다 하고 또 말하기를 허주의 말이 정치의 대체에 관한 것이니 가히 착각하고 이를만 하였다 하였다. 안승선이 아뢰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주의 뜻은 대략 어떤 것인고 하였다. 승선이 아뢰기를 만일 연구에 금하지 않으려면 이 조목을 정전에 싣지 말고 등록에 기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들이 전후로 논의한 바를 내가 장차 다시 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5일 정리 첫 번째 기사 hen무리하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5일 정리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남급, 박연, 정량 등이 새로 만든 회례 악기를 올리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조지를 경기에 옮겨 안치하다. 그의 어머니 강씨가 상은한 때문이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신장이 아비의 뱃을 간청하다. 공조참판 신장이 상서하기를 정민은의 전하께서 신이 어버이를 현달하게 하려는 정을 어여삐 여기사 신의 아비인 전 내자 윤 신포씨에게 통정으로 띄어 판전농을 배수하셨다가 이내 봉상이 되게 하시고 또 사간에 옮겨 공조참에 오르게 하셨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하옵니다. 살림에 숨어 천년을 마치기를 달게 여기는 것이 신의 아비 뜻이었으나 신이 성은을 후하게 입어 직무를 위임하시니 차마 떠나가지 못하옵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아들이 아비에게 소외가 있으면 반드시 진술하고 신하가 임금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니 어리석은 신이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성청에 진술하지 아니하오리까. 신의 아비의 나이는 비록 71세오나 기운이 강건하고 또 병이 없으며 조심하고 삼가서 잊음이 적으니 만일 혹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면 전하의 정무에 부지런히 하시는 뜻을 거의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안동부사가 결연이 되었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가자하여 대신하게 하여 신의 아비로 하여금 다시 우로의 은택을 적게 하여 두 번 마른 나무에 꽃이 피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간절히 다시 생각하옵건대 후일의 벼슬을 추증하는 것이 어찌 몸소 검대를 띠고 큰 꼴을 맡아 다스려서 밝은 시대의 성은을 보답하는 영광과 쾌락에 비하리까. 만약 이 기회를 잃으면 평생에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오니 이것이 신의 죽음을 잊고 진술하기를 구구히 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엎드려 성상의 사랑하심을 바라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장이 그를 올려 아비의 벼슬을 간청하여 결혼된 자리를 가리켜 말하였으니 정이 물에 가까우니 도리를 아는 선비의 할 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고인들이 어버이를 위하여 짐짓 더럽고 욕된 명을 받은 자가 있으니 이로써 보건대 장의 뜻은 용서할 만하니 아직 머물러 두라 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혈에 나아가다. 그동안에 종친들이 투호하는 것을 구경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6월 17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해류에 나아가 종친들의 투호 놀이를 보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8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내금이 충의위 별시위의 군관들의 제수 방법에 관해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내금이 충의위 별시위의 군관들이 각각 본번 절제사의 춘초장을 받아서 매양 제수하는 날에 진정함으로 핵실하기에 곤란할 뿐 아니라 심히 난잡하오니 청하건대 지금부터 소속된 3군 수령관은 각 위 각번의 색장과 같이 마감하여 매품의 건물을 많이 한 자를 개월마다 본주에 보고하면 이것을 빈거하여 시행하옵소서 하니 의정부 제주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기를 명하니 모두 옳다고 말하므로 아랜대로 하되 충의위만은 전례대로 시행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9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9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새로 간행한 휼형 교지를 경의관 및 종친들에게 반사하다. 종친 동반 5품 이상 서반 3품 이상에게 반사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19일 시내 세 번째 기사 공신 우현보의 자손의 서용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에게 이르기를 우성범에 따른 어찌 간선하는 반열에 있지 않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맹사승이 대에 형부라는 사람이 있으니 아울러 간선함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더이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이르기를 승범의 조부 현보가 내게 공이 있었으니 마땅히 그 자손을 녹용하여 보답하라고 하셨는데 승범이 지금 무슨 임명을 받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일찍이 황해 감사로 있다가 시사로 인하여 파직하고 지금은 별도 부제조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후일 제배 때는 잊지 말고 다시 아뢰라 하니 승순이 아뢰기를 현보의 손자로서 벼슬이 있고 나이가 많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가히 벼슬을 맡길 만한 사람을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부민의 수령을 고소금지 조관을 내보내 고찰하는 것 등에 대해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찬성 허주에게 이르기를 근간에 들으니 경이 대웅들과 더불어 말하기를 부민들이 친히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마땅히 수리하기를 허락지 말라고 하여 내게 상달되기를 바란다고 하니 경이 일찍이 말하기를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심히 충후한 풍습이 아니라고 하여 태종께서는 간합하셨으니 경자년에 이미 법을 세웠는데 내가 일찍이 생각하건대 경의 말이 매우 옳으나 자기 억울한 바에 이르러서도 다 수리하지 못하게 한다면 가령 수령이 백성의 노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다시 수리하지 않는 것이 가할까? 민생들이 하고자 함에 있는데 임금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반드시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찌 다스리는 채통에 해롭지 않을까 하니 조가 대답하기를 고려가 500년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부민의 수령에 대한 관계는 아들의 아버지에게와 신하의 임금에게 대한 것과 같이 절대로 범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허물과 악함을 고소하면 이는 신하와 아들이 임금과 아비의 허물을 들추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때로 조정관리를 보내어 수령의 불법한 일을 살피어 사람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오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고소하는 금령을 세우고 또 조관을 보내어 백성들로 하여금 진소하게 하면 실로 모순이 되며 때로 조관을 보내는 것은 특히 일시의 법이고 육전에 싣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고인은 옛일을 본받지 아니함을 경계하였으니 법을 세우는데 근거가 없으면 폐단을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조가 능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판서 권진이 아뢰기를 백성이 고소하는 것을 검하면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기탄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며 장차 고의로 오결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판서 신상 정흠지 대사원 신계 등이 아뢰기를 비록 부민들의 고소를 검할지라도 자기의 억울한 것으로 호소하는 것은 정하게 하고
판결하는 것은 다름과는 익숙하여 고쳐 바르게 하는 것은 이미 경례가 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받지 못하게 하는 논의는 내 마음에 합당치 못하다 하였다. 허조 등이 나아가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허조의 말이 어떠한가 하니 지신사 안승순이 아뢰기를 필부가 스스로 말을 다함을 얻지 못하면 백성과 임금이 더불어 그 공을 이룩할 수 없으며 하정이 상달되지 못하여 다스리는 채통의 심이 어그러집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릇 판결한 것을 고쳐 바른 뒤에 그 죄는 논하지 마는 것이 어떨까 하니 승선임 등이 아뢰기를 만약 분변하여 판결을 고친다면 이미 이룩된 법이 있는데 어찌 죄를 면하오리까. 그 죄를 논하지 아니하면 오결하기를 청탁하는 풍습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논의가 같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상생소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게 하고 아울러 때로 조관을 보내어 고찰한다는 조문은 깎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0일 임자 두번째 기사 매월 초 1일 11일 21일에 사부 빈객 서행관이 모여 진강하게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전에는 매월 초 1일과 16일에 사부 빈객 서행관이 모두 모여서 진강한 뒤에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지금부터는 16일은 없애고 매월 초 1일, 11일, 21일에 사부 빈객 서행관이 함께 서연에 모여서 진강한 뒤에 바로 주가를 설비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0일 임자 세번째 기사 이품 이상으로 하여금 말 먹이는 법을 아는 자를 청거하게 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마정은 군국의 중한 이름으로 각도의 감목관을 역성으로 제수하여 겸토록 하여 그것을 전장하여 번식하는 효과를 거두게 하였더니 근래에 번식하는 수요가 적어서 자무 실효가 없사오니 청컨대 이품 이상으로 하여금 각각 이품 이하 3품 이하로서 봉공하기를 부지런히 하고 상가며 또 먹여 기르는 법을 아는 자를 한 사람씩 청거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1일 개축 첫번째 기사 경회를 나아가다. 그동하여 종친들이 투호하는 것을 구경하고 물품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2일 가빈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고 달무리하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2일 가빈 두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2일 가빈 세번째 기사 군용 경차관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2일 가빈 네번째 기사 말의 병의 치료를 위해 제아직을 두고 마이방 등을 전습게 하다. 경주에서 아뢰기를 사복, 이마 등에게 의방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쓰고 침을 놓는 것을 모두 억척으로 하오니 청하건대 사복시에 속한 의원으로서 할 만한 사람 2인을 뽑아서 한 채 아직을 주고 여러 인원에게 말을 기르고 다스릴 연소하고 영리한 사람을 골라서 두 의원에게 나누어 붙여서 마이방 및 경험한 약명과 치료하는 술법을 전습하게 하되 글자를 모르는 자에게는 글로 해석하여 가르치며 그 의원은 응하고 못하면 본시의 제조가 그 가르침을 받은 자와 말의 병을 치료한 것이 많고 적은 것을 해마다 초하여 계문에 녹용하며 그 전습한 사람은 다스리고 치료한 것이 가장 많은 자를 녹용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2일 갑인 다섯번째 기사 중홍해를 못살한 최장 덕부 독동 등을 벌하다.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중홍해의 아내 최장이 덕부 독동과 더불어 홍해를 못살하고 덕부는 또 금음지와 더불어 사람을 못살하였으니 독동 덕부 금음지는 유리 처참에 해당하고 최장은 능지 처사에 해당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2일 갑인 여섯번째 기사 안승선 김종서 등이 대명률의 번역과 풀이를 건의하다. 대명률의 문어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율문과 대조할 적에 죄의 경중에 실수가 있으니 진실로 미편하옵니다. 바라건대 당률 소위 의형이람 등의 글을 참고해서 번역하고 풀이하여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그것을 편집할 만한 사람의 이름을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각처의 제거 별좌 등은 만 1년을 기다려서 사용하게 하다. 이조에 전제하기를 각처의 제거 별좌 등이 구전된 지 오래지 않아서 곧 사용하게 되니 오래 재임하게 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신임과 구임이 바뀌는 사이에 공무를 폐하고 해이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만 1년을 기다려서 사용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2권 세종 13년 6월 23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맹사성 허조 정초 등이 원윤 이하에 지부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여 아래다. 원윤 이하에게 지부할 때는 기친에는 미두 아울러 30석, 대공친에게는 미두 아울러 25석, 소공친에게는 미두 아울러 20석, 심하친에게는 미두 아울러 15석, 단문친에게는 미두 아울러 15석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 기친은 1년 복 입는